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날조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고기가 비싸서 못 사먹는다는 고기론은 이미 몇십 년간의 긴 역사를 자랑하며 중국 온라인상에서 그 위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한국 여행과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소득에 비해 비싸서 못 먹을 정도가 아니고 건강과 다이어트 때문에 조절해서 먹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도 중국에 전해졌지만, 여전히 중국 트롤들에 의해 날조된 다양한 사건들이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며 이런 정보들은 무시되거나 오히려 거짓 정보 취급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 전부터 각종 해외 기구의 세계 육류 섭취량 순위 속 한국의 육류 소비량이 중국을 앞선다는 내용이 퍼지며 중국 악플러들의 논리를 살짝 위협하면서 그들의 대국민 행복감 주입을 방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소개드리는 게시자의 글은 해당 정보의 허점에 대해 분석하며 또다시 중국 트롤들에게 새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고, 역시나 언제나처럼 다른 채널들이 퍼간 뒤 변형 가공해 조금씩 번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게시자는 한국의 육류 소비 계산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며, 예를 들어 고기 통조림 하나의 총 중량은 500g이고 깡통을 제외한 내용물 순 중량은 380g으로 50%를 넘어설 때, 중국에서는 깡통 내부에 들어있는 고기의 양만을 육류 소비량으로 포함시켜 190g 정도를 육류 소비에 포함시키지만, 한국에서는 고기 외에 깡통과 다른 내용물까지 포함해 500g을 육류 소비량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한국이나 해외 관련 통계나 기사 같은 것은 첨부되어 있지 않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2023년 중국 인당 육류 소비량은 70kg이고 한국은 58.4kg이었다며, 한국은 상수랑 기형적인 통계를 사용하면서도 중국보다도 평균 육류 섭취량이 한참 적어 현실은 훨씬 더 난감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한국과 달리 지금 중국에서는 거의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기에 이런 게 행복감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관련 글에 남겨진 반응을 살펴보면 일부 한국에서 살아본 듯 한국의 현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댓글들도 있었지만, 최근 유행하는 각종 날조글로 맹공을 당하고 있었고 공감수가 부족해 뒤로 밀려나 있는 중이었습니다. 2023년 중국 인당 평균 육류 소비 70kg! 3인 가족을 예로 들면 1년에 사는 고기가 420근이라 매일같이 장 볼 때 고기 한 근을 사야 한다는 건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 난 또 평균 당한 듯. 난 농촌 사람이고 3인 가족인데 우리 집은 음력설에 돼지 100여근 사서 절반은 절이고 1년 동안 닭, 돼지, 거위, 토끼 같은 거 해서 400근 정도는 돼서 그닥 많은 게 아니. 넌 하루에 평균 고기 500g도 못 먹냐? 이 평균치는 실제 소비량보다 훨씬 낮고 자기가 키우는 대량의 육류는 아직 집계도 안 된 거야. 우리 최저급여는 2천 정도고 쟤들은 11,000인데 넌 쟤들이 고기도 못 사먹는다고 하고 있으니. 우린 결과 보는 거야. 고기 한 조각 더 먹는다고 시시콜콜 따지는 나라에서 뭔수로 고기 자유를 누리겠음? 너 그 여자가 한 조각만 더 가져갔다고 확신하냐? 중국 뷔페는 전부 다 고기만 담아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함. 중국 국내에서 뷔페 먹을 때 네가 산처럼 고기 쌓아도 다 먹기만 하면 대자보 붙이는 곳은 없잖아. 난 수박 먹을 때 이렇게 산다. 한 번에 한 상자 4개씩 50근.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한국인들은 이렇게 먹을 수 있어? 한국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먹을 수 있지. 저건 한국인들 1년치 과일 소비량이야. 아마 1년 동안도 저렇게 많지 않을 거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일하러 가지,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일하러 온다는 건 못 들어봤어. 어이구, 네가 베이징 와서 봐봐. 작디 작은 왕징에 한국인 몇십만 명이야. 한국 인구가 겨우 얼마나 된다고. 성질이 다른 거잖아. 성질이 어떻게 다르신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한국인들이 베이징 와서 일하는 거냐? 한국은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중국에 오면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네 주둥이가 한국인들보다 훨 살아있으셔. 한국은 미역을 해산물로 치고 그런 다음에 해산물을 육류로 분류하는 거야. 런천 미트, 전분 소시지도 포함시키고 도래창 같은 것도 포함시키.
한국은 뭐든 다 중국보다 낙후됐다며. 왜 쟤들은 선진국인데? 가짜 선진국이니까. 자산은 대재벌들이 조종하고, 물가 높고 주택 구매율은 중국보다 한참 낮고, 심지어 2분의 1도 안 됨. 일본 인당 평균 육류는 베트남만도 못하지만 일본인 평균 수명 세계 1위 하는데 영향 못 줌. 간단히 말해서 많이 먹고 많이 자면 빨리 죽는 거야. 한국인하고 장사하는 사장이 그러는데 쟤들은 일주일에 고기를 한 끼뿐이 먹을 수 없대. 그럼 우리 90년대 생활 수준 아니요? 80년대겠지. 90년대는 거의 매일 고기 먹을 수 있게 됐어. 고기조차 충분히 못 먹어도 한국 남축이 여전히 중국 국대 처바르시지. 그런 것도 믿냐?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단체식 먹는데 맨날 생선 아니면 고기였고, 고기도 토종돼지 엄청 맛있었음. 양은 확실히 적었지만. 한국 매년 인당 해산물 소비는 이미 60kg로 세계 최대 소비국이고 노르웨이, 일본을 넘어섰다. 중국의 30kg보다 배로 많은 건데 이 부분을 육류로 돌리면 중국을 넘어선 게 되는 거야. 영원히 온라인 한국말만 듣지 말라고. 진짜는 시스템 공학이라니까. 한국 해산물 미야. 한국인들이 고기 못 먹는다는 건 거짓이다. 그저 쟤들이 거의 수입을 안 먹고 현지산을 먹는다는 거임. 수입은 싸고 현지 거는 죽도록 비싸거든. 농민조합이 수입 못하게 하니까 농업자본 독점 같은 건데 한국 의사들이 독점해야 높은 이윤을 얻는 것 같은 거임. 한국 농민 연평균 소득은 28만 위안인데 우린 겨우 6만 정도다. 그래서 니들이 먹는 고기가 완전 싼 거고 농민 소득은 낮은 거라고. 중국에서 비행기로 쌀 짊어지고 갔던 건 어느 선진국이셨던가? 소득만 보지 말고 실제 구매력을 보라고. 쟤들 농민은 28만 위안을 벌지만 먹는 고기랑 과일은 우리 농민한테 한참 못 미치잖아. 한국 인당 평균 수명은 83세로 우리나라보다 높은데 보아하니 파워 차이가 장수에 영향 없나 본데? 게시자가 의혹 해결해줘서 고맙다. 난 우리가 한국에 대해 편견이 있는 건가 했는데 보아하니 편견이 아니었어. 국제표준 육류 소비 통계는 닭, 오리, 거위, 돼지, 소고기, 양고기만 포함시키고 내장, 닭발, 토끼랑 당나귀, 개고기 같은 건 포함 안 한다. 생선은 수산물에 포함되지만 서방인들이 먹지 않는 드렁허리 같은 건 포함 안 시키고. 그래서 느낌에 중국인들이 한국인만큼 못 먹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국제표준으로 고기로 인정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니들도 알 거라고. 전형적인 서방 표준임. 지들이 안 먹는 건 다 통계에 넣지를 않으시지. 내장이 얼마나 비싼데. 맛도 고기보다 낫고. 농촌에서 방목하는 돼지랑 가금류 대부분이 통계 범위 안에 있지 않을 거다. 우리 전기 사용 총수가 발전량보다 훨 높다는 것도 세계적으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 핵심은 미군 소비량도 포함시켰다는 거임. 완전 좋네. 듣고 나니까 또 행복해졌어. 게시자가 하는 말은 정보 출처 있는 거냐? 네 의심을 받쳐줄 증거는 있으시고. 인터넷에 한국 여행 영상 널렸고 식품 가격 있는데 네가 말한 것 같지 않았다. 근데 왜 중국인들은 한국에 일하러 가냐니까. 한국에서는 수박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야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거임. 사실 요즘 대부분 중국인들은 이미 고기 먹는 거에 관심이 없다. 건강을 위해서 채소, 과일, 해산물을 더 많이 먹고 주식인 쌀, 밀가루 음식을 예전처럼 많이 먹지 않는다고. 한국인들의 신토부리가 자국인들한테 고가의 고기를 먹게 만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거다. 본국 농업 보호해야 되니까. 안 그럼 저만한 땅이라 진작에 외국 농업한테 무너졌음. 한국인들이 애국을 위해 비싼 고기를 먹는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한국인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깡통도 고기라고 부르는 거야? 통계는 산지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님? 도축량하고 수출입 차익 같은 거. 계산법이 완전 한국스럽네. 나라만 열어놓고 인민들이 어느 방향으로 뛰는지 한번 보라니까.